파이널 컷 프로는 구독자 1000명, 시청시간 4000시간 달성하고 난 다음에 사도 늦지 않는다. 네, 안녕하세요. 파이널 컷 무비입니다. 우리가 지금 맥북 프로가 나와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한국에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제가 이제 바로 전 영상에 맥북 프로 이제 옵션 어떻게 선택할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저거 나오자마자 막 초집중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보면서 개괄적인 것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하나 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잠깐 켰습니다. 이 내용은 좀 짧게 지나갈 거니까 맥북 요번에 고르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맥북을 주로 영상 편집을 하기 위한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쪽으로 생각하고 사실 말씀드렸어요. 근데 댓글 달아주시는 것들 보니까 영상 편집만 있는 건 아니고, 물론 개발자분들은 저는 상상도 못할 만큼 실력자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해 드릴 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질문들 중에 타임레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타임레스가 우리 영상 처음 할 때는 그냥 동영상 찍어가지고 빨리 감기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죠. 그렇게 하면 화질이 엄청나게 좋은 타임랩스가 안 나옵니다. 사진을 연속으로 찍어서 카메라마다 타임랩스 기능이 있잖아요. 풀프레임엔 대부분 있을 겁니다. 수백 장의 사진을 로우 파일로 찍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편집하고 붙여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타임랩스를 만드십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로우 파일이 용량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엄청나게 크고 또 그거를 전부 처리할 때 기다리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립니다. 그런 분들에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SSD예요. 근데 이거는 물론 사진 편집, 특히 타임랩스 하시는 분들만 아니라 우리 같은 영상 편집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영상미를 뽑아내는 편집을 주로 하는 위주는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어떤 인터뷰 영상이나 홍보 영상 이런 걸 하는 거기 때문에 4K나 1080p는 당연히 쓰겠죠. 근데 이제 4K를 엄청나게 많이 영상을 가져오게 되거나 혹은 작업을 하게 되거나 이제 조금 있으면 저도 장비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니까 이 영상 편집하면 맥북만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카메라나 마이크 장비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비가 업그레이드 되고 시대가 바뀌면 8K 이런 것들 분명히 쓰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읽어드리는 속도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 제가 요 부분 10코어 16코어로 갈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요건 제가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요 기본형 있잖아요. 기본형 보실 때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뭐가 있냐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요겁니다. SSD 장치 512기가 이게 충분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 편집을 좀 오래 해오셨던 분들은 충분하진 않다, 하지만 운용은 가능하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실 거예요. 사진을 작업하시는 분들은 512기가면 그럭저럭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로우 파일 1000장 정도 막 동시에 넘기고 이러시는 분들은 부족할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진 작업만 하시는 분들은 512면 어떻게든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영상은 1080p로 출력하는 경우에는 512기가로도 운용이 가능하긴 합니다. 정리하는 거 아시죠? 제가 파이널 컷 프로나 나중에 아이무비도 파일 정리하는 거 말씀드릴 건데, 그렇게 하면 쓸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돈을 벌면서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돈을 벌면서 하는데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1테라는 쓰고 싶은데 그래서 못하니까 선택하는 게 뭐냐면 512기가나 256기가. 요거는 256기가는 제가 절대 영상 하시는 분한테는 추천 안 드립니다. 요거를 산 다음에 외장 SSD 카드를 사는 걸 선택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이 논란이면, 용량 논란이면 어떤 문제만 생기냐면, 귀찮게 SSD를 어떻게 내가 갖고 다니냐, 그리고 맥북 이 가볍고 날씬한 이 맥북을 한 손으로 쓱쓱 들고 다니면서 이거 카바 여는 것도 한 손으로 연다고 좋아하는 게 우리 앱등이들이잖아요. 두 손으로 노트북 뚜껑 안 열고 맥북은 엄지손가락으로 싹 열면 열린다고 좋아하는 게 우리 앱등이들인데, 거기에 주렁주렁 외장 디스크를 달고 다닌다고? 그리고 혹시나 이거 따로 들고 가면 파이널 컷이나 아이무비 프로젝트 파일 외장 하드에 넣어놓은 거 안 갖고 와가지고 작업 못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요런 논란 정도인데,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라 요번에 진짜 큰일 났습니다. 맥북 보시면요, 요 부분인데요, SSD 저장 장치에 대한 게 있죠. 이게 SSD 용량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큰 사건입니다. 보세요. 최대 8테라 바이트 SSD에서 이전 세대보다 최대 7.4GB/s 또는 최대 2배 빠른 엄청난 읽기 속도를 제공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있었던 것 중에 최고 모델이 우리가 아이맥 27인치 있잖아요. 그 최고 풀 사양으로 든 거. 그게 속도가 초당 3기가가 넘었습니다. 그때도 그게 엄청 빨랐고, 그리고 그게 모든 모델에 적용된 게 아니라 8TB SSD를
장착한 27인치 아이맥에만 그 최고 속도 초당 3기가가 넘는 속도로 읽기 속도를 제공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죠, 7.4기가, 무려 2배가 넘는 속도예요. 근데 이거는 모든 SSD에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예전에 그 아이맥도 같은 모델인 경우에 용량이 작은 뭐 512기가나 이런 것들은 초당 1기가 속도를 제공했습니다. 그 1기가가 느린 속도라는 게 아니고 이게 너무 빠른 거죠. 근데 지금 초당 3기가 넘는 읽기 속도도 엄청 빨라서 사람들이 8테라를 선택하면서 현업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무려 7.4기가의 속도를 내게 되는 겁니다. 이번 모델도요, 모든 SSD에 7.4기가 속도가 나오진 않을 거라고 전 예상돼요. 애플이 항상 정보를 일부만 제공해가지고 저희가 헷갈린데 아마 안 될 겁니다. 아이폰에도 램 용량 자꾸 안 알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우리가 뭐 1TB나 512기가나 2TB에도 7.4기가의 속도가 나오진 않고 순차적으로 분명히 적용이 될 건데, 그럼 우리는 8TB를 쓰지도 않을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일단 7.4GB/s의 속도를 내면 여기 나온 것처럼 8K 동영상을 즉시 열 수 있고,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즉시 연다. 우리는 잘 안 쓰니까 보면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스펙상으로는 엄청난 거고, 또 하나 수십만 장의 로우 파일, 우리 로우 사진 뭐 600장, 700장, 1000장 이런 거 걱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7.4GB/s는 수십만 장의 로우 사진을 저장하는 게 가능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진짜 전문가 영역에서는 엄청나게 센세이션한 사건입니다. 요런 걸 넣어주는데 가격이 저 정도밖에 안 된다? 엄청 싼 거죠. 네, 엄청 싼 거예요. 여기서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가가지고 이 속도만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1테라를 선택하냐, 아니면 외장 하드디스크를 따로 구매해서 용량을 조금 여유있게 쓰냐, 이런 거 사이에 고민하는 거잖아요. 가격을 다시 볼까요? 여기 보시면 512기가가 있고 1테라랑 27만원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속도가 굉장히 잘 나올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이제 열어봐야 아는 건데 일단은 잘 나올 거고, 우리 외부에서 외장 하드 사면 일반적인 외장 하드는 당연히 저 정도 속도는 안 나오겠죠. SSD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뭐 지금 여기서 그런 것까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정말 그 썬더볼트 3에 걸맞는 최고의 외장 하드 속도를 내려면 가격이 엄청 비싸요. 엄청 1-20만 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외부에 있는 저장 장치는 외부에서 라인을 타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썬더볼트 3까지 고려를 해야 되지만, 내장되어 있는 경우는 그 라인은 빼고 SSD 장치의 속도만 고려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27만 원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외장 하드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지 않아서 간편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성능 면에서는 27만 원 치고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매우 저렴한 선택지가 되는 거죠. 외장 하드를 그냥 사는 거는 1TB도 T7이나 이런 거 20만 원 이하로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512에다가 1TB 더하면 1.5TB니까 용량도 더 많고 그런 것 같지만, 이 외부 선을 타고 들어오는 경우는 썬더볼트 3를 지원하는 모델인지 아닌지 성능까지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18만원, 20만원에서 안 끝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같은 성능으로 봤을 때 그냥 1테라만 쓴다 하더라도 옵션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마음 같아서는 2테라 하고 싶지만, 이 보세요 가격. 이게 지금 여기 27만원이었는데 갑자기 81만원 되잖아요. 돈 때문에 못 사는 것 뿐이지, 요 27만원 차이가 되면 요거는 사실 가성비로 거저주는 옵션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SSD 제품만 달랑 들고 가격 비교를 하면 27만원이 비싸 보이죠. 근데 그런 요소들을 비교해 보면 이거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맥북은 제가 지금 쓰고 있지만, 맥북은 무슨 맛이냐면 맥북 하나만 딸랑 들고 나가는 맛이에요. 모두 안 들고, 충전기도 안 들고 나가는 맛. 심지어 인텔일 때도 좋았는데 맥북 M1부터는 충전기가 없어도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그런 맛으로 나가는 겁니다. 노트북인데 마우스 들고 나가고 충전잭 들고 나가고 유선 이어폰 들고 나가고 뭐 이러면 그게 노트북인가요?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트랙패드를 쓰기 때문에, 윈도우 노트북 쓰시는 분들은 죽어도 이 트랙패드가 얼마나 좋은지 안 써봐서 모르시잖아요. 우리 둘 다 써본 사람들은 압니다. 이 맥북에 있는 트랙패드를 따라올 수 있는 마우스는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속도도 느린, 그것도 7배나 느린, 단지 500기가 조금 더 용량이 큰 외장 하드를 주렁주렁 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켜서 한 가지, 이건 꼭 선택하는데 정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게, 뭘 선택하시든 512기가가 충분한 게 아니라 외장 하드를 선택하셔야 되는 분이라면 절대 그러지 마시고 여기 1테라 SSD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이제 어디까지 가냐? 어디까지 가겠어요? 맥스까지 가는 거죠.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저께 제가 분명히 안 넘어간다 그랬는데 보니까 맥스
추가해서 32기가 넣고 1테라는 전 충분하거든요. 1테라 한 번에 작업 프로젝트 뭐 두세 개 이상 진행 안 하니까 1테라 하면 440만원 여기까지 이거 아니네. 요거 GPU 24코어짜리 여기까지 왔는데 417만원이잖아요. 요걸 빼고 제가 이걸 선택한다고 해도 이렇게 16기가 하면 336만원이고 32기가에다가 맥스를 넣으니까 417만원이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지금 아직 한국에 출시가 안 됐으니까 제가 출시될 때 할인 가격 좀 보고 그때 제가 운영하는 지금 현재 상황 있잖아요. 그거를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거를 지금 사는 거의 기준은 마르고 닳도록 쓰려고 사는 게 아니라 저는 앱등이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신형이 나오면 바꾸려고 안 달란다는 거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길어야 3년을 보고 사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한 가지 조금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장비들을 조금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이 맥북 사실 때 그냥 소모하는 용도로 사시지 말고 이걸로 뭔가 수익을 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 하시면 되죠. 유튜브 하시고 아니면 전 본업이 블로그인데 블로그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당장 하루 만에 뭐 200만원 300만원이 들어오진 않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수익이 들어오는 용도로 산다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최고급으로 넣으면요 얼마 나와요? 최고급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기분이라도 좋게 8테라에 822만원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왜 사는 거냐면 사실 우리 슈퍼주니어의 신동 같은 분이 유튜브에서 재밌는 거 보여주셨죠. 저희 대신에 그분이 뮤직비디오 감독인데 맥프로를 샀고 또 500만원짜리 XDR 그 모니터도 사고 뭐 그렇게 해서 1000만원이 넘는 비용으로 장비를 맞췄어요. 뭐로? 인텔 i9으로. 진짜 제가 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게 해도 15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비용을 썼는데 지금 심지어 이 맥북 있잖아요. 랩탑에서 800만원에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저희 같은 일반인 입장이 아니라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 가격이 너무너무 싼 거고 심지어 맥프로나 일반 데스크탑처럼 엄청난 전력을 공급하고 열이 막 풀풀 나고 배터리를 쓴다면 거의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아니라 배터리 전력 관리를 엄청나게 잘하면서 성능도 엄청나게 보여주는 게 820만원이면 엄청 싼 거예요. 엄청 싼 겁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800만원짜리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뮤직비디오 작업하면 뭐 800만원 벌겠습니까? 한 번에 버는 게 몇천만원 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저런 비용을 들이는 거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는 그런 건 아니니까 이거를 사시더라도 혹은 이거를 사시더라도 그냥 갖고 싶다 라는 마음은 제가 알아요. 아는데 갖고 싶다는 마음에서 추가로 컨텐츠 생산 활동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파이널컴 무비 채널에 오시는 구독자님들은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일부는 유튜브를 준비하실 거고 일부는 그냥 개인적으로 영상 편집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물론 맥북 에어 M1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충분합니다. 아주 충분해요. 근데 이제 유튜브 같은 거를 꼭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뭘로 하냐고? 예를 들면 요번에 맥북 사실 거잖아요. 맥북 에어 M1을 사시든 맥북 프로를 사시든 저처럼 이거 살려고 고민하고 계시든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너무 처음부터 완벽하게 채널명을 정하고 주제를 정하고 뭐 수십 개 영상을 올릴 만큼 시리즈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파이널컴 무비라는 채널도 가장 최근에 만든 것 중 하나인데요. 요거 뭐 제가 처음 하는 채널인데 이렇게 컨셉 잡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제가 이미 유튜브 채널을 수없이 많이 여러 개 운영해 봤기 때문에 그러는 와중에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누구나 첫 번째 영상이 있어야 되고 첫 번째 유튜브 채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유튜브가 가장 유망한 서비스니까 지금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번 M1 프로, M1 맥스는 이 CPU 성능뿐 아니라 SSD 성능까지 우리가 확인을 하시면 이번만큼은 절대 외장하드는 안 사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짧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짧게 얘기가 된지 모르겠네요. 좀 전체적인 내용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이널컴 무비였습니다.